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송파구 거여동 네, 현대 1차 아파트 사는데요. 네. 거기서 가고 있는 향후 전망하고 네. 만약에 갈아탄다면 뭐 고덕이나 하남 미사 중에 어디가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송파 거요동에 위치한 현대 1차 아파트에 살고 네. 계시는데 네. 만약에 갈아타게 되면 조금 새로운 아파트, 새 신축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덕이나 네. 하남 미사 쪽까지 네. 이사 가는 게 괜찮을지 유지하는 게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여건을 보고요. 네. 입지 여건. 이거는 어쩌면은 어떤 거시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물건 자체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시죠. 네네. 큰 틀에서는 현재는 아파트나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경기가 꺾이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전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상황, 곧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물건들은 가장 큰 흐름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가장 큰 흐름은 이거다라는 건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네. 입지 여건을 보면은 주변에 있는 거여 마천 뉴타운 2-1구역, 2-2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됐고, 위에 있는 하남, 감일, 감북, 보금자리 향후에 많이 커질 거고, 밑에는 위례, 신도시 등등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사실 동남권에서도 가장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가장 많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될 지역 쪽에 속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변 입지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물건의 가치죠. 근데 이 물건은 현대 1차라는 거는 이제 80년대 지어졌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네. 80년대 후반 정도, 87년인가 8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충 그 정도쯤 지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가치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얘 현재 가치는 이미 오래됐으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엔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미래 가치는 결국에는 얘가 재건축을 했었을 때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럼 재건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면적에서 재건축을 하면 이만큼 더 넓게 많이 지어져서 이만큼은 조합원이 갖고 나머지 팔 수 있다. 그걸 이제 일반 분양분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분양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좋아질 거고 상당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건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이죠. 조합원들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인 현재의 용적률이 거의 아마 200, 한 20%, 30%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재건축을 하면은 아예 답이 없어요. 고로 얘는 재건축이 제가 보는 데는 재건축 하기 힘들어요. 잘하면 리모델링 정도? 더 이상은 힘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가격은 어떻게 가냐면은 전체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얘들은 그 밑에 선에서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는 이제 답보 상태에 딱 빠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수도비 돼요. 이거는. 전세 가격은 올라와서 딱 받쳐지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이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는 그러한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잠실 쪽하고 그다음에 송파 헬리오시티 쪽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아파트 쪽 패밀리 그다음 문정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위례신도시 해서 송파 쪽은 이런 라인의 개발축이죠 사실은. 그래서 개발축에서도 약간 이제 북서쪽에 좀 북동 쪽에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개발축 라인 선상에 간다라고 보면은 아까처럼 입지 여건이라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물건의 가치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네. 가격대가 지금 아무리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도 우리 거는 대충 얼마 정도 가죠? 지금 한 7억 초반. 7억 초반 정도 간다. 그러면 이 7억 초반이라는 거는 네. 마지막 한두 건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온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분님이 대충 한 7억 초반 정도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6억 5천 내놔도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6억에서 7억대까지 올라오는 이 1억이 불과 한 서너 건, 4-5건 갖고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물건은. 그럼 그 4-5명 건은 한두 건 거래에 의해서 1억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 거기 때문에 힘이 없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정리하는 게 맞다. 사실은 정리됐었어야죠. 네. 작년 9월 9.13 대책 이전에 대책이 정리가 여름 때는 했었어야죠. 정리를.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나서 아까 뭐 하남으로 갈 거냐, 네. 그다음에 뭐 상일동 갈 거냐, 네네. 뭐 어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디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지역적으로 이 동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니까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 지금 당장 갈 거 아니니까요. 왜 제가 거시적인 틀에서는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안 좋은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뭐 당장 몇 개월 만에 다지고 올라가기는 힘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년이든 3년이든 바닥 다지는 걸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체크하면서 가도 늦지 않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네.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관심이 있는 지역을 두루두루 좀 보란 얘기죠.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1, 2년 지켜봐라. 이제 문제는 아니요. 팔리지 않으니까 아니라 갈 지역. 이걸 팔고 어디 갈 거냐에 대한 질문은 2, 3년 지켜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네. 파는 거는 만약에 7억 전후고 팔릴 수만 있다면 난 지금 당장 팔고 싶죠. 네. 이게. 근데 문제는 타이밍을 놓쳐갖고 꺾여버렸기 때문에 얘가 팔리는 시점쯤 가면은 거의 다른 것도 거의 바닥 시점 가까이 가 있을 거라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지금 한 반 템포가 늦어져 버린 거죠. 네. 그렇다는 건데 결국에는 팔리는 대로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적어도 뭐 6억 5천 7억 정도만 되면은 팔고 싶은데 네. 현금을 확보해 뒀다가 2, 3년 지나면서 지켜서 옮겨가면 좋거든요. 네네. 네, 그런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좀 더 늦어지면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더 아니 없다? 전혀 없다. 전혀. 네. 제가 아까 했잖아요. 5년, 6년, 7년이 지났어. 네. 다른 지역들이 다 밀고 가. 네. 그럼 얘도 밑에 바닥에서 약간은 올라간다니까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떨어졌다가 지금 가격에 대한 회복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치고 많이 이게 만약에 8억, 9억을 갔다. 네. 그럼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무조건 다 10억 다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참고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